마감을 앞두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양쪽 지수가 낙폭을 쉽게 만회하지를 못합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2.25% 하락입니다. 그래서 2386.73포인트 정도 선 정도 나오고요. 오늘 저가가 2372포인트였습니다. 저가 부근에서 거의 거래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요 이동평균선들 모두 다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오늘 음봉이 깊은데 장 초반에 보합권 정도로 출발을 했으니까 장중의 변동폭이 꽤 크게 나왔다는 점, 아래로 분위기 뚜렷하게 잡혔다는 점,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연저점, 장중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모두 다 연저점 새로 쓰는 모습이고요. 주요 이동평균선들 이탈된 모습 뚜렷하게 나옵니다. 코스닥은 더 밀립니다. 게다가 장중 한때는요, 코스닥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800선 넘어섰는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770선도 이탈이 된 모습을 나타내면서 거의 저점 부근입니다. 3.83% 마이너스로 집계되고 있고요. 현재는 768.08포인트 장중 저점 부근 마감 앞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나 연저점 새로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2020년 즈음에 이 저점 부근까지 밀려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2020년 10월 이 직전 저점 부근까지 밀려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에서 상승 종목도 몇 안 됩니다. 오늘 상승이 200종목 미만으로 집계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개별 뉴스 있는 종목만 상한가불을 켜고 있는데요. 총 4종목이 있습니다. QSI, 레몬, CS-베어링, 앞타머, 사이언스 이렇게 총 4종목이 있는데요. 장 초반부터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던 종목이기 때문에 생소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QSI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내용이 부각되면서 오늘 장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몬도 이 소재 쪽인데요. 고체 전지, 2차 전지 쪽으로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내용이 부각되면서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이거를 연속해서 상한가불을 켜고 있다는 점 체크됩니다. CS-베어링은 권리락이고요. 그리고 아타머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개발한 진단키트, 그러니까 코로나 진단키트는 아니고 다른 쪽으로 이 폐암 조기 진단키트입니다. 비급여 사용,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면서 오늘 장에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는 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특징적으로 약세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쪽이 음식료 쪽, 확실히 시장이 좀 밀리니까 대안은 인플레 쪽,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 쪽이 확실히 요즘에 반비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 빠지면 이쪽으로 자금이 대거 쏠리는데 음식료, 곡물 관련된 쪽 좋고요. 에너지 쪽 좋습니다. 이런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 곡물 쪽으로는 고려산업이 현재는 23% 정도 오르면서 거래 마무리 앞두고 있고요. 또 천연가스 쪽으로는 GSE 보겠습니다. 6% 정도 플러스권, 지금 동시효과 구간의 윗꼬리가 좀 형성되기는 하는데 3% 정도 오르면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대성에너지 쪽으로도 플러스권 집계되고 있고요. 반면에 실제로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는 지난주 후반에 이 WTI가 거의 7% 가깝게 밀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쪽으로는 천연가스는 강하지만 국제유가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조정을 받는다. 체크 필요해 보이는데요. SO유 같은 경우는 3% 정도 하락하면서 거래에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또 이런 인플레 쪽의 영향을 덜 받는, 물가의 영향을 좀 덜 받는 종목군들 관심 가져 보셔야 될 텐데요. 엔터 섹터가 그렇습니다. JYP하고 SM은 약하나마 지금 상승불을 켜면서 거래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이브 확실히 좀 바닥이 나왔나 봅니다. 3거래를 연속해서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15만 원 회복한 채 거래 마칠 예정이라는 점, 콘텐츠 쪽으로는 그래도 또 비교적 나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주항공 테마, 이 누리호 재발사 시점 6월 20일 월요일 국내 증시 마쳤습니다. 주말 지나면 분위기가 좀 바뀔까 했는데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증시 분위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레벨대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식 투자에서 희망의 불씨가 점차 좀 사그라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 길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의 스탠스를 좀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같이 좀 힘을 모으고 머리를 모아서 대안을 만들어 보셔야 될 텐데
오늘장 좀 어렵게 거래를 마쳤네요. 주변국 증시도 흐름 보겠습니다. 특히나 장 초반부터 개파락으로 출발하는 날이 있고 보합 정도에서 출발하다 이렇게 쭉 밀릴 때 있잖아요. 오늘은 그런 날이어서 음봉이 깊게 떨어지는 날이어서 더 많이 좀 힘이 빠지셨을 거예요. 일본 증시도 그랬습니다. 장 초반에 일본 증시는 한때 플러스권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 종가 확인해 보시면 0.74% 하락했습니다. 25,771.22엔대 거래 마쳤는데요.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는 26,000엔 선이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음봉을 기록하면서 25,700선 라인대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이 25,700선 현재 구간대가 중요한 건 직전 저점이 딱 여기 부근입니다. 그래서 지지를 해줄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의미 있는 라인대까지 밀려 내려온 모습 일본 증시 나타났습니다. 마이너스권이긴 한데 사실 우리 증시 밀린 것과 대비했을 때는 좀 덜 밀렸죠. 다음은 중국 증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플러스권이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현재 플러스 상황이고요.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중국의 기준금리격인 대출 우대금리 LPR이 발표가 됐는데요. 동결이었습니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지난 1월에 이 LPR을 한번 내린 적이 있고요. 이후에 과연 어떻게 통화정책을 펼쳐나갈까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일단은 동결을 택한 모습이었고요. 중국 증시 오전장에선 변동성 컸지만 오후장에선 보합권 부근의 등락을 보여주면서 일단 변동성은 좀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상해종합지수 0.02%, 현재는 약간 밀리는데요. 또 플러스 마이너스 오가고 있으니까요. 3,316.80포인트. 말씀드리는 사이에 또 상승이 돼버렸네요. 이 정도 수준입니다. 왔다 갔다 전일 종가 수준이고 심천 쪽이 탄력이 좋습니다. 1% 넘게 오르면서 1.33%의 플러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빅테크 규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엔트그룹, 이 알리바바의 모회사입니다. 엔트그룹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마윈 회장을 이렇게 견제하고 또 여러 가지 엔트그룹에 대한 규제가 있었는데요. 지금 금융지주사 설립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엔트그룹 한 회사만의 호재가 아니라 빅테크 전반에 대해서 규제가 좀 마무리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빅테크 업체들 움직임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장중에 연고점을 새로 썼습니다. 1295원까지 오전장 한때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오늘장 종가 보시면은 5원 10전 올랐습니다. 그래서 1292원 40전에 거래에 마쳤는데요. 1290원대 종가 기준으로 재차 안착하는 모습, 이거를 연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환율 동향도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시황센터 다녀오겠습니다. 네, 암담한 분위기가 느껴졌던 월요일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도 코스닥도 모두 다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공포로 얼어붙은 시장의 분위기가 감지가 됐죠. 자, 그 중에서도 특히나 코스피의 경우에는 종가상으로도 2,4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월요일장 마감 시황 정리를 해드리죠. 자,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이틀 연속 내렸는데 오늘 낙폭이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전장 대비에도 2%가 넘게 빠졌죠. 포인트로 50포인트 가까이 밀리는 모습, 거래 대금은 9조 원에 조금 못 미쳤고요. 종가상으로 2,400선 무너지면서 2,391포인트에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자, 분봉톡에서 장중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2,449포인트, 마치 이 고점 착시처럼 느껴졌죠. 그 뒤로 계속해서 내려오는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2시 반 구간까지도 저점 확인이 됐죠. 2시 구간 지나서 2시 반에 2,372포인트까지 저점 확인이 됐고요. 그 뒤로 조금 되돌림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 2,400선까지 회복되진 못했습니다. 2,391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보시면요. 외국인이 좀 너무 많이 팔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연속적인 매도 공세 이겨내기 좀 어려운 시장의 상황이었죠.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6,6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기관은 이런 가운데 4,400억 원 정도 매수가 더 많았고요. 개인도 1,800억 원 정도 매수가 더 많았지만 지수의 하방 압력 이겨내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업종별 등락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전 업종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등락률 하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내려갔던 업종부터 보겠습니다. 이 전기가스 업종 상당히 흔들렸죠. 4.52% 큰 폭의 하락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쪽 오늘 뭐 가스 관련주 중에서 강세 나왔던 대성에너지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면 뭐 모조리 하락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업종지수 낙폭이 상당히 깊었고요. 자, 거기에다가 종이 목재 업종 이 종목도 4.45% 업종지수가 뚜렷하게 밀렸습니다. 특히 이 업종은 무려 10거래를 연속해서 내려오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가장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는 수준 확인이 됐고 업종지수 구성 종목은 뭐 일제히 다 하락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철강 금속조 많이 흔들렸습니다. 4.07% 밀리면서 거래 마쳤고요. 운수 창고 3.72%, 건설업종이 3.65% 내려오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반도체 투톱부터 확인해 보실 텐데 반도체 흐름 계속 뭐 안 좋습니다. 삼성전자부터 보시죠. 오늘 또다시 신저가 경신이 됐습니다. 장중에 58,100원까지 내려갔고요. 종가상으로도 뭐 큰 폭의 회복이 나타나진 못했죠. 종가상으로 전장 대비 1.8% 내림세 58,70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쪽에서 보시면 SK하이닉스는 2% 가까이 내림세 확인됐습니다. 94,500원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10만 원대 회복하기는커녕 점점 더 멀어지는 모습 이렇게 확인됐고요. 자, 그리고 2차 전지로 가보시면 시장 대비 최근에 그나마 잘 버텨주었던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LG화학이 오늘 나란히 좀 밀렸습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의 낙폭이 컸죠. LG에너지솔루션은 전장 대비 3%가 넘게 밀렸습니다. 41만 1,5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LG화학이 1%대 내림세 57만 2천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반면에 삼성 SDI 이 종목이 시장 대비 좀 양호한 흐름 선방해주는 흐름이었죠. 원통형 배터리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기도 하고 특히나 오늘 장에서는요 실적 방어력이 부각되는 이런 분석이 긍정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이런 점이 반영이 되면서 시장 대비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0.5% 올리는 모습이었죠. 55만 9천원에서 오늘 장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 쪽으로 가보시면 약간 좀 엇갈렸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쪽에서는 분명하게 내렸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2% 내리면서 82만 2천원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 확인됐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셀트리온이 시장 대비 그래도 양호한 흐름이 나타났죠. 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종가상으로도 보시면 약보합 수준이죠. 0.3% 소폭 밀리면서 15만 2,50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인터넷주들 보시면 이쪽은 다소 참담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엿새째 신저가 행진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다 밀렸습니다. 네이버가 보시면 일단 전장 대비 1.47% 내리면서 23만 4천원에 거래 마쳤죠. 아래쪽에 보시면 카카오의 낙폭이 더 뚜렷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내려갔는데 오늘 또다시 큰 폭의 하락이 연출됐습니다. 전장 대비 3.6%가 빠지면서 7만 원 그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69,600원에서 거래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반대로 자동차 쪽에서 보시면 여기는 시장 대비 좋았습니다. 일단 현대차 쪽에서 미국 전기차 점유율 2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죠. 자,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 오늘 변동폭이 제한적인 수준이었습니다. 특히나 현대차의 경우에는 종가상으로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0.29% 오르면서 17만 500원에 거래 마치게 됐고요. 기아는 조금 내렸습니다만 낙폭이 깊지가 않았죠. 기아는 0.79% 내렸습니다. 7만 5,500원에서 오늘장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철강 대장주인 포스코 홀딩스 연속적인 하락이 이쪽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낙폭도 제법 깊었죠. 3.8% 밀리면서 25만 2,50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은행 대장주인 KB금융 일단 뭐 이쪽 밀렸습니다만 낙폭이 뭐 아주 깊게 나타났던 건 아니고요. 1.3% 내렸습니다. 5만 1,40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 마지막으로 삼성물산 2.67% 분명한 하락이었죠. 11만 원 그 아래로 내려오면서 10만 9,5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우주 항공주들 보겠습니다.
다가오는 이벤트 덕분에 움직이는 종목군인데 이 떠들썩한 누리호 발사 소식입니다. 당초에는 지난 15일에 발사 예정이었죠. 자, 그런데 기상 문제 때문에 16일로 연기가 됐었고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이 점검 과정에서 제품 이상이 발견되고 무기한 연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주들의 급락이 연출이 됐는데 다시 일정이 잡히는 겁니다. 21일 발사 가능성, 내일 발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죠. 자, 그런데 보시면 이 관련주들 오늘 장 초반에 비해서는 그래도 컨디션이 조금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대부분 좀 음봉이 기록이 됐고요. 대표적인 종목들 바로 한국항공우주 일단 종가상으로 1%대 오름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빨간불 켜긴 했습니다만 한화시스템 같은 종목은 장 막판에 좀 더 밀리면서 하락 전환되면서 거래 마쳤죠. 2% 좀 빠졌고요. 자, 이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AP위성 같은 종목이 아주 급등하는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종가상으로도 17% 크게 올리면서 16,300원에 거래 마쳤고 나머지 종목들 음봉 기록됐지만 비츠루테크 4% 가까이 올렸고요. 제노코와 세트렉 아이 그리고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도 종가상으로 분명한 빨간불 들어오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두 번째로 가스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이슈가 한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최근 천연가스 급등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오늘 러시아가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네온이라든지 아니면 아르곤 그리고 헬륨 등 희귀가스의 수출을 제한했다. 이 소식이 부각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국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모조리 다 상승은 아니었고 특히나 대성산업 그리고 대성에너지 같은 종목이 아주 강했습니다. 하지만 윗꼬리를 좀 길게 다는 모습이었죠. 종가상으로 대성산업은 8% 오름세고요. 대성에너지가 2%대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밖에 SH에너지화학이라든지 GSE 같은 종목들 4에서 5%대 강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이틀 연속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 낙폭 상당했죠. 전장 대비 3.6% 큰 폭으로 내려왔습니다. 포인트로 30포인트 가까이 좀 빠졌고요. 거래 대금은 7조 원이 조금 넘게 집계됐고 종가상으로 770포인트 이탈했습니다. 769포인트가 오늘 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분봉톡에서 보시면 거래소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꾸준히 밀려오면서 저점을 계속 낮췄고요. 2시 반쯤에 저점 763포인트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그 뒤로 조금 올렸지만 크게 되돌리지는 못했고 769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수급도 보시죠. 코스닥도 오늘 뭐 외국인의 매도가 문제가 됐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에서 1,500원 가까이 크게 매도 우위가 기록이 됐고요. 기관 430억 원 정도 매수 우위였고 개인도 1,100억 원 정도 매수가 많았지만 지수의 하락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전거래일처럼 2차전지가 역시 뚝뚝 떨어지는 시장에서 선방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에코프로 BM이 0.15% 소폭 하락에 그쳤죠. 51만 8,900원에서 거래 마치게 됐고요. LNF도 마찬가지로 약법 수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시장들이 상당히 선방해주는 흐름이었죠. 25만 2,1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마찬가지로 첨보의 경우에도 낙폭이 아주 깊지는 않았습니다. 1.79% 내림 24만 7,5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 보시면요. 셀트리온 형제들 일단 뭐 나란히 내렸습니다. 헬스케어가 2%대 내림세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1%대 내려가면서 73,500원에 거래 마쳤고요. 가운데 있는 HLB 이쪽에서는 4거래일 연속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장 전장 대비 2%대 떨어지면서 33,050원에 거래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알테우젠 이쪽이 오늘 시총 상위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었죠. 이쪽은 이번에 세계 최대 바이오 전시회인 바이오 USA에 참가하면서 이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덧붙였고요. 자, 거기에다가 항체 약물 접합제, 즉 ADC 이 치료제 관련해서 개발 기대감도 붙으면서 사흘 연속 상승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요새 컨디션이 워낙에 좋죠. 급등세를 계속 이어가면서 오늘 장에서도 2% 올랐습니다. 57,900원에 거래 마치면서 시총 순위도 대표적으로 좀 높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게임주들 보시면요. 반대로 이 게임주들은 오늘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특히 많이 떨어졌죠. 외국인 매도에 신저가까지 기록이 됐습니다. 실적 하향에 자회사 상장 우려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카카오 게임즈 오늘 무려 10% 급락이었습니다. 5만 원 간신히 지켜주는 수준에서 5만 500원에 거래 마쳤고요. 펄어비스도 5% 가까이 급락이었고 그리고 아래쪽에 위메이드도 마찬가지로 5%가 넘게 뚝 떨어졌죠. 위메이드 65,4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보시면 리노공업이 최근 매일 신저가께는 아쉬운 흐름을 나타냈는데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는 걸까요? 오늘 낙폭은 뭐 그리 깊지는 않았습니다. 전장 대비 0.74% 떨어지는 모습, 13만 4천 원에서 거래 마치게 됐죠. 자,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에서 둘 다 뚜렷하게 좀 밀렸습니다.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 CJ ENM이 2%대 내림세였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2% 가까이 내려가면서 65,90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히나 JYP 엔터 같은 종목이 오늘 이런 장에서도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죠. 54,000원까지 올라오면서 시총 순위를 높여왔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곡물 관련주 확인해 보시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의 급등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식량 위기에 대한 우려감, 흔들린 시장 속에서 곡물 관련된 종목군의 강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종목들 모아봤습니다. 특히나 고려산업 같은 종목 거래소에서 이 종목이 23%대 급등세로 거래 마쳤죠. 9,20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신소홀딩스도 계속 연이은 강세 이어가나 싶더니 장 막판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3% 밀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이 밖에 CJ 제일제당이라든지 CJ 시푸드 우선주 이런 종목 강세 이어졌고 코스닥에서 KC피드 이 종목이 10% 넘게 올랐죠. 윗꼬리를 달았지만 급등세로 거래 마쳤고요. 한일사료, 효성 ONB, 한탑부터 미래생명자원 이렇게 그동안 많이 거론됐던 종목이 오늘장에서도 강세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